예, 여러분 첫 번째 강의에서 시대정신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배려를 실천하거나 그다음에 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방향,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혹은 이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현재의 우리 시대, 이 시대가 요청하는 정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인 시대정신과 배려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 혹은 그 현재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런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조화롭게 유기체적으로 얽혀가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사고, 생태주의적인 의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배려가 중요한지,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태의식,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와 공존, 공생, 이런 것들을 위한 배려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21세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그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회를 컴퓨터를 매개체로 한, 혹은 IT 산업을 매개로 한 지식 정보화 사회라는 그 용어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보화라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나오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혼돈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라는 말도 있고 자료라는 얘기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인지 정보인지 지식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공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지식 자체로 우리가 치환했을 때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오독할 수가 있어요. 잘못 읽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자료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이 자료가 분류된 것, 그러니까 분류된 것,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 것,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지식은 분류된 것이 내면화 과정을 거치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사실은 습득하거나 획득하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체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엄청난 학습이에요. 학습. 그래서 현대사회를 학습사회라고도 하죠. 평생교육이라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료와 정보와 지식에 대한 구분은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개인의 인지적 지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공부를 해갖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그 자체에 그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보면은 경험에서 얻는 경험적 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두뇌로 얻어내는 인지적인 그런 지식도 있고요, 책을 보고서 얻어내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생활상에서 얻어내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책만을 봐서 얻어내는 지식, 머리만을 활용해서, 이성적 기능만을 활용해서 얻는 지식 함량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암기 중심이나 혹은 주입식이나 시험을 위한, 그죠? 이런 지식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편식된 양식으로 그렇게 말해서 음식을 편식하면은 건강을 해치죠. 그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인지적 지식 함량에만 치중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짚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지식을 쏟다 보니까 개인적인 능력, 그러니까 말해서 개인으로서의 인지적 능력, 혹은 뭐 창의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엄청나게 발달한다. 무한으로 치달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어떤 배려 차원의 지식,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쟁의식만 낳는다는 거죠. 경쟁. 물론 경쟁에서 승리하면 좋죠. 그렇지만 경쟁 자체가 삶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경쟁의 이면에는 협력이 있어야 되고, 협동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산다는 그러한 의식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치중하고 있는 인지적 함량 지식이나 개인적 능력의 함량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배려는 뭐냐? 기술이나 지식이 갖는, 그러니까 인지적 지식이 갖는 이런 것들의 의의와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 속에 틈새를 읽어낼 때 배려의 가치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도 있고 타자에 대한 배려도 있고, 배려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together, 함께 한다는 것, 그 다음 with, 그죠? 더불어 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라는 말 자체가, 이게 지식정보화 사회로 했지만 사회라는 말 자체가 지식이나 정보가 앞서기보다는 사회라는 말 자체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커뮤니티, 공동체, 뭐 이런 양식으로 볼 때 우리가 함께, 그런 말도 있죠. 윈윈 한다는 것. 함께 더불어서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생의 사회, 그죠? 이런 사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식정보화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읽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삶을 컨트롤하고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정치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영역이 많아요. 근데 이 전체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습니다. 정치를 단순히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문화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 시대 정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교육이 도대체 어떤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새롭게 제시할 때 어떤 형식으로 전망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는 반드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려라는 것도 뭐냐? 더욱더 이 시대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과거의 배려와 현재의 배려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른 양식으로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일어났던 교육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혹은 현재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실에서 전달하는 양식에서는 철저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고민을 해봐요. 물론 교실에서 전달하는 양식을 없애거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해요. 교실에서 전달하더라도 과거처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멀티미디어 중심의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창의성이라고 했을 때는 또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어떤 독창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전통에 기반해서 현실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꿈틀거리는 것, 움직이는 것, 그런 거 창의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멀티미디어 하니까 그냥 교육공학적 기자재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멀티라는 말이 알려두듯이 멀티라는 말은 다양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책 한 권 들고 책의 내용을 그냥 전달해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험적 사실이나 현실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폭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된 정해진 양식을 전달하는 데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걸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학습이 강조돼야 돼요. 타자로부터 들어온 학습보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어떤 학습이든지 가능하도록 오픈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틀 속에만 가두어 놓는 게 아니고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학생과 교사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육 기제들에 대해 가지고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어떤 걸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 조절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근원은 뭐냐? 단순하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혹은 타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것이 올곧은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찌들은 삶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열린 체제라는 것은 뭐냐? 열린 체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열린 체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남으로부터 내가 받기만 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남에게로부터 주려는 그런 자세가 적어요. 내 것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 끊임없이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재능 기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타자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소통의 기초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서 타자에게 가지 않는데 남들이 많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주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남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실천의 방식은 뭐냐? 자기 개방이에요. 먼저 자기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타자를 수용해야 돼요. 자기만이 옳고 타자는 그러다. 혹은 타자만이 옳고 타자는 옳고 나도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상호소통이라는 것은 늘 A라는 것과 B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이 열어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로 교육 패러다임도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배려 정신도 단순하게 남을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식 정보화 사회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의식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태의식이에요. 생태주의적 의식입니다. 이 생태라는 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생태계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연계에서의 먹이사슬이라든가, 그죠? 자연계에서의 조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만은, 사회학적으로, 사회생태학적으로, 혹은 뭐 인간 생태학적으로, 혹은 우주 생태학적으로 볼 때, 이 생태라는 말 자체가 유기체적인 것,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조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래서 이 생태의식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인간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이 세계 사물이 되었던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 인간과 자연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장으로서의 생태예요. 근데 이 세계는 우리가 인간이 마치 중심이 되어서, 근대의식은 그렇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이끌어가고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인간은 이 우주에서 그냥 하나의 사물에 불과해요. 만약에 저 밖에 있는 저 푸른 소나무들 혹은 식물들이 없다면, 혹은 주변에 동물들이 없다면 과연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절대 할 수가 없죠. 태양이 없다면, 혹은 달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향을 많이 미치건 혹은 적게 미치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추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과 자연, 혹은 나와 나 이외의 너, 혹은 나 이외의 그것들, 이것들과 일체감을 이루는 이런 사고와 행위가 요청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친화적인 태도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형성했을 때만이 타자를 배척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끊임없이 포용하면서 끌어안으려는, 쉽게 말해서 상생을 위한 생명력 부여 현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서로 다 함께 동시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배려라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케어링이란 말이죠. 케어링. 그러니까 보살핌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도 보살펴야 되지만 타자도 보살펴야 되고 사물도 보살펴야 되고 생각도 보살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으로서 배려는 뭐냐? 더불어 사는 인간의 가치. 그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핵심. 이건 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대.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되지. 단절되면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단절되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토대를 형성할 새로운 가치와 연관이 되는 게 바로 배려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려 정신을 제대로 갖췄을 때 진정한 지성인으로서 21세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간략하게 보신 것처럼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가 너무나 인지적 지식 중심 혹은 개인의 어떤 지적 능력 함량에만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자를 보살필 겨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경쟁에 치우치고 내가 이겨야만 되고 타자를 짓밟아야 되고 이런 그 시대의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요청되는 건 뭐냐? 그야말로 유기체적으로 조화로운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 그물로서 얽혀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배척해서도 되지 않고 너가 나를 배척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협조와 상생, 공존, 공생의 의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 세계가 되었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주 세계가 되었던 것이 옳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 그런 자세를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뭐냐? 자기를 개방하고 타자를 수용할 수 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유교 사상에서의 그 인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타자를 대위하던가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에 어떤 그 시사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